1974년 7월 21일 중국 언론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전했다. 중국의 고대 도시 서안에서 대량의 토용이 발굴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발굴에 참여했던 원중일 씨. 这个兵马俑坑啊，发现了以后啊，当时一下子惊动了这个周围的人，是吧？震撼了中国，轰动了世界。 발굴 소식은 곧장 세계에 타전됐고 고고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믿을 수 없는 고대 중국의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当时发现的时候，大家不知道是个什么东西，就是有的说这是神像啊。 有的老太太还跑那里面烧香磕头请神仙保佑，还有的说呢这是瘟神说把他拉上台以后，有个镢头就把他打碎了。 도대체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토용들을 묻었을까? 발굴과 함께 많은 무기들이 출토됐지만 고고학자들의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의문을 해결해줄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 극이라 불리는 청동 무기. 나처럼 생긴 이 무기는 전투 시 적을 끌어당겨 베거나 찌를 때 사용한다. 그런데 이 무기에 명문 하나가 쓰여 있었던 것이다. 상방 여불이 3년에 만들다. 兵马俑坑啊，这里头出土些兵器，兵器上呢有些纪年的，相邦吕布为造，是吧？相邦呢是秦始皇时代的一个宰相了，一个宰相，是吧？这就从文字上就 证实了，说兵马俑坑是秦始皇时代的，它不可能是其他的。 그제야 발굴자들은 이 토용들이 진시황 시대의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신화와 전설이 현연하게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했다. 토용은 살아있는 듯 단정했으며 피가 흐르는 듯 생생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지상 세계로 걸어나온 6000기의 토용들. 토용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잃어버린 시대로의 여행을 꿈꾸게 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왜 이곳에 묻히게 된 것일까? 기원전 247년 중국 진나라에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왕의 나이 겨우 13살. 이 어린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라내린 첫 명령은 자신의 릉을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那么中国古代有一个传统，皇帝这个登基之后，第2年就开始营造他的陵墓。那么秦始皇13岁登基，那么14岁就开始营造他的陵墓。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서 60km 남짓 떨어진 도시 서안.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한 이곳은 전한시대는 물론 수나라와 당나라가 수도로 삼았던 유서 깊은 고대 도시다.
진시황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이 도시 한쪽에 지상 최대의 능을 건설해낸다. 동서의 길이가 345m, 남북 350m, 높이가 55m에 달하는 거대한 봉분. 병마용은 그 봉분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렇듯 멀리 떨어져 있기에 사람들은 병마용이 진시황의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여부리에 관한 기록과 함께 무기들이 출토됨으로써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책임질 호위 무사들임을 알게 됐다. 经过详细的钻探，我们发现呢，这个1号兵马俑坑的确很大。经过我们的视觉呢，发现兵马俑坑啊，1号兵马俑坑里头有陶俑陶马大约6000件呢，就浩浩荡荡，像一个庞大的地下军团一样。兵马俑的发现呢，应该是在我们这个历史研究中具有非常重大的意义，对于我们研究当时的军事、政治、经济、文化，甚至当时的服饰都会有非常重大的这个意义它非常的写实性，非常真实。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시대가 끝나자 뿔뿔이 흩어진 나라들이 저마다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약육강식의 시대. 이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진나라였다. 그렇다면 진나라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가 이곳 병마용갱 속에 숨어 있다. 무기를 불끈 움켜쥔 채 명령만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적진을 향해 내달릴 것 같은 병사의 눈빛. 那么他们这样一种排列这种精阵，我们能够感受到当时秦国军队的他的那种战士的那种精神风貌，非常的斗志昂扬所以他会秦始皇拥有这么强大的军队呢，所以他统一这个6国呢也是不难理解的。 1호 병마용갱은 중국 대륙을 제압했던 진나라 군영의 위용을 보여준다. 먼저 앞쪽엔 궁병들이 3열 횡대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뒤로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뛰쳐나갈 돌격대원들이 진영을 갖춰 통로 사이사이에 38열 중대로 서 있다. 맨 바깥줄의 병사들은 적을 주시하는 경계병들. 1호 병마용갱은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춘 6,000명의 보병 군단이었다. 병사들은 각자 자기 임무에 맞는 다양한 무기들을 소유했다. 손의 모양이 다른 이유다. 이것은 돌격대원들이 사용한 창과 극이며 또 이것은 병사들이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할 때 사용한 쇠뇌와 청동 화살이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20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었건만 녹슬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 그렇다면 진나라 사람들의 금속 다루는 기술은 어느 정도였으며 어떻게 그들은 녹슬지 않는 무기를 만들었을까? 我们就得做相关的检测，
看它到底是什么原因造成到现在还锋利无比，还这个光亮无比，是吧？那么经过检测，我们发现了一种元素在剑的表面，叫做氧化铬。那么这种氧化铬的主要作用就是防锈的。这个单纯的从氧化铬这个技术来讲，我们这个中国可能比西方早了1000多年，因为这个氧化铬这个镀铬技术，在西方在德国是大概30年代，在美国是50年代才出现的。 크로마이징이란 크롬 분말을 이용한 금속 표면 열 처리 기술을 말한다. 정확한 배합과 1400도의 고온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진나라는 당시로선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보병 군단인 1호갱 주변에서 연이어 2호갱과 3호갱이 차례로 발견됐다. (1호갱에) 비하면 규모가 덜하지만 2호갱 역시 길이가 124m, 남북 98m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했으며 부장품의 내용도 1호갱과 달랐다. 那么2号坑呢，它是一个应该说是一个复合型的一个军阵啊。那么它这个军事内容呢，相对1号坑呢要显得更加的复杂和多样。 1호갱이 보병 중심의 군진이라면 2호갱은 오늘날의 전차와 포병 부대임이 밝혀졌다. 맨 앞쪽엔 쇠뇌병이 배치됐고 기동력을 갖춘 기병대가 그 뒤에 포진한다. 그리고 옆에는 중형 전차와 보병으로 구성된 혼성 부대가 있으며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가 3명씩 배치돼 있다. 2호갱은 쇠뇌병, 기병, 전차병을 혼합하여 만든 입체형 군진인 것이다. (2호갱에서) 발굴된 말의 수는 모두 465필. 그런데 기병이 사용했던 말에서 기존의 학설을 뒤엎을 만한 중요한 문양이 발견됐다. 我们在秦永坑发现的这个骑兵，可以看到它的马鞍装饰是非常好的。也就是说，这个有了马鞍以后，人们骑在马背上就比较舒服，就有利于作战。 말 안장은 한나라 때 처음 사용됐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진나라 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장의 사용은 기병들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2호갱의) 또 다른 특징은 쇠뇌로 무장한 병사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 오늘날의 포병이라 할 수 있는 쇠뇌병은 자동 발사 장치가 부착된 쇠뇌로 무장하고 있었다. 쇠뇌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였다. 这个弩这种兵器在战国时期已经在秦国的军队中全方位的装备，我们可以看到有一些文献的记录。 전투가 벌어지면 전방에 도열해 있던 쇠뇌병들은 앞뒤 번갈아가며 쉼없이 적에게 청동 화살을 퍼부었을 것이다. 쇠뇌의 유효 사거리는 약 300m. 놀라운 것은 쇠뇌의 방아뭉치가 모두 같은 규격으로 표준화됐다는 것. 방아뭉치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할 수 있었다.
这个标准化实际上是一个现代的一个概念。从目前秦俑坑里边的发掘能够看出来，就是确实当时是有了标准化的这样一个做法，就是制造兵器的时候，它会是一个系统。我们现在的学者认为，秦应该是我们中国最早的实行标准化生产的一个王朝。 표준화된 건 쇠뇌뿐만이 아니었다. 청동 화살촉을 비롯하여 창과 칼과 급 등 대부분의 무기들이 그랬다. 무기를 표준화함으로써 진나라의 병사들은 전투 중 무기가 고장났을 때 재빨리 주변의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일, 2호갱의 병사들이 전투병이라면 3호갱은 이들 군진을 통솔하는 총괄 지휘부. 오늘날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고대의 전투에서 지휘부가 따로 있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당시의 전투에선 통상 지휘관들이 맨 앞에서 병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作为这个高级的指挥人员，不一定要亲自上阵去厮杀去了啊，他可以用他的智谋来指挥这支军队。 잘 훈련된 병사와 최첨단의 무기, 다양한 병법을 갖고 있었던 진나라.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진의 맨 앞에 나열해 있던 쇠뇌병들이 일제히 적진을 향해 청동 화살을 날렸을 것이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뒤에 있던 보병 주력 부대가 전방으로 진격하고 기병과 전차병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적진의 좌우 측면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병 주력군이 적군과 접전을 벌일 때 기병과 전차병들이 우리 속에 가두듯 적을 포위하여 섬멸시켰다. 이런 군사들과 병법을 통해 진시황은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주변 6나라를 제압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제국을 완성한다. 기원전 221년 마침내 중국의 혼란을 잠재운 진시황은 진나라의 함양궁에서 화려한 등극식을 거행한다. 이 등극식에서 진시황은 자신이 천하의 패자가 됐음을 선언하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즉 황제라 부를 것을 명한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0살에 친정을 시작하고 10년의 전쟁을 통해 중국을 통일한 다음 절대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 진시황. 그러나 그 진시황에게도 아직 못 이룬 야망이 있었다.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 那么中国古代讲究视死如视生，那么生前他的宫殿、他的都城是什么样子，那么在陵园的建设的过程中都是仿照那个去进行的。 진시황은 죽어서도 불멸의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다. 때문에 황릉 역시 천하를 제패한 황제의 권위에 걸맞아야 했다. 연인원 70만 명. 그것은 진나라의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였다. 地下在这个史书中记载大概是叫
凿3泉。那么我们认为它可能这个说的凿3泉就应该是挖透了3层地下室。那么按照这个高度呢，现在我们推测它地下应该在28、9米甚至30多米这么一个深度。 호남성에서 발견된 진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한 귀족의 무덤. 이 무덤은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한 규모지만 황제인 진시황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의 무덤은 30m 깊이에 달했고 지하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청동으로 에워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땅을 도두고 벽을 쌓고 50m가 넘는 봉분을 쌓았으니 실로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죽은 황제를 위한 산자의 희생. 그렇게 38년에 걸쳐 완성했던 진시황의 묘역. 묘역의 정중앙엔 진시황이 사후에 거처할 궁전 묘실이 자리했다. 이어 궁전을 보호할 내성과 외성이 망루와 함께 연결됐고 병마 용갱과 같은 수많은 대장갱들이 주변에 자리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这个秦始皇陵本身就是说，它以它的陵园为中心，向外辐射的范围很大。那么它的中心就是它的封土啊。那么在它封土周边有一个陵园，我们现在发现它的陵园的面积就在2.13平方公里，这是非常一个庞大的一个系统。那么到目前为止，我们应该说它是世界上最大的陵园之一。 매년 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 비밀스런 지하 궁전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이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건 내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수많은 토용들. 8,000기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토용은 어느 것 하나 같은 얼굴이 없다. 兵马俑呢，这个对它这个艺术风格的塑造呢，我们曾经有几句话来总结它，一个是多，数量非常多再一个是大，像真人一大小，再一个是真，非常非常的写实。那么写实到这，当然有人说了，就是说是千人千面，几乎每个人他都不一样。我们认为这个跟他的这个塑造的风格是有关系的오늘의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 없다는 토용을 진나라의 기술자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토용 하나의 무게는 약 200kg으로 조금만 점성이 약해도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진나라 기술자들은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흙줄을 만든 다음 감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야 몸통 속이 비어 무게를 줄일 수 있고 토용이 비틀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서로 다른 토용을 만드는데 매우 유리했다. 흙줄의 굵기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토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몸통이 완성되면 흙을 덧붙이거나 긁어내는 방식으로 갑옷이나 옷깃 등 작업자가 원하는 세세한 문양 작업이 이어진다. 손이나 발과 같이 복잡한 부분은 따로 만들어 건조한 다음 이어붙였다. 얼굴은 단지 제작자의 상상력이 아니라 전국에서 선발된 실제 군인들을 모델로 제작했다. (8,000기에 달하는 토용 하나하나가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이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当然也包括我们这个关中地区的，那么还可能包括有其他地区的，比如说这个东方的，甚至一些这个巴蜀地区的呀，或者更西方的一些人种呢，我们可能在它的这个面型上，我们基本上都能够有所反映。就是这个兵马俑不是凭空造出来的，就是它都有这个生活中的原型，是根据这个原型来做出来的。 그런데 1999년 발굴자들은 내성 바깥에 있는 한 배장갱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수께끼의 토용들을 발견한다. 그것은 도저히 황릉과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희화적인 모습의 토용들이었다. 상의를 벗은 채 짧은 치마를 걸치고 있는 우스꽝스런 토용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단서가 한나라 시대의 벽돌 부조에 남아있다. 웃옷을 벗은 채 춤추듯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는 사람들. 实际上就是在表演这种节目的这么一种陶俑，它实际上就反映了当时这个宫廷里边呢帝王这个生活的另外一个方面的一个内容啊。 기록에 의하면 진나라 궁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약 10,000명의 궁녀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들은 진시황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했고 연효가 있을 때면 최고의 무희들이 동원돼 흥을 돋았다. 이때 빠지지 않은 사람이 각종 고개를 보여주는 기획군. 이들을 일컬어 100가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백희라 불렀다. 백희들은 궁에서의 공연 외에도 전쟁터에 나가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거나 위로하기도 했으며 백성들에게 휴식과 웃음을 주는 최고의 엔터테이너들이었다. 오늘날 중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개단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진나라 시대에도 이미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시황릉의 배장갱에서는 이 밖에도 장수를 상징하는 청동학과 백조, 거위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으며 또 다른 배장갱에서는 진시황의 호위병들을 위해 만들었을 돌 갑옷이 지금도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발굴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문화가 한데 모이고 경쟁하며 전성기를 맞고 있었던 진나라. 진시황은 이런 진나라의 문화를 단지 지상에서만이 아닌 지하 세계에까지 영원히 갖고 가길 원했기에 수많은 배장갱들을 조성했고 묘역의 규모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秦始皇这个帝王陵园呢，是中国历代帝王陵园中间规模最大，保存较好，埋藏最为丰富的一座帝王陵园了，就是。目前我们在这个考古勘探了，已经发现的陪葬坑达到180多座，说整个秦始皇陵园
像一座丰富的地下文物宝库一样。 그 옛날의 진시황이 지상의 세계를 지하에 묻었다면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지하의 세계를 지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진시황릉의 배장갱들만 발굴하는데도 앞으로 수십 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这个标签有2个作用。第一呢，这个标签呢，我们可以通过这个标签呢，看到这个陶片它的出土区域，它具体的出土是属于哪一个陶俑。第二个呢，也是便于我们查找。我们在修复的过程中呢，我们很容易会找到这个陶片。 현장에서 수거해온 유물의 파편은 바늘만큼이나 가늘고 예민한 도구를 통해 일일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다음 특수 접착제를 붙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부장품의 모양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의 퍼즐을 맞춰내는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기의 토용이 2200년의 잠에서 깨어났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보던 잿빛의 토용들과 달리 색을 칠했던 흔적이 토용 곳곳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토용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것과는 사뭇 달랐음을 의미한다. 这个秦俑的颜色非常丰富，有很多种，红、黄、绿、紫，还有黑色。你像这件俑出土了以后，基本上它的彩绘残存比较少，大部分集中在各个领子比较隐蔽的部位。 이것이 발굴 당시 토용의 모습이다. 그러나 2000년 넘게 습기를 머금고 있던 이 토용의 색은 발굴과 함께 바깥 공기를 만나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진나라의 건설자들이 처음 황릉을 완성했을 당시 이 토용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난 40년 넘게 연구를 거듭해온 고고학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복원해본 결과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도무지 2000년 전의 모습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병사들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 제국을 완성했던 진나라. 진시황은 이 위풍당당한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제위 기간 동안 무려 5차례나 전국 순행에 나섰다. 그것은 자신이 일군 제국을 돌아보며 통일 기반을 다지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차 안에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진시황이 순행할 때마다 타고 다녔다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청동마차.
对，这个青铜，我们的铜车嘛，被号称是青铜之冠。为什么叫青铜之冠？就是不管是从技术角度来讲，还是从一些其他的因素来讲，它的这个都是到目前为止我们发现的这种体量最大的，也是锯齿最复杂的一件这个青铜器。那么它光这个零件就3000多件啊！如果我们现在用现在的这种手法去把它焊接也好，这个拼对也好，都是非常艰难的一个。 죽어서도 천하를 순행하고 싶었던 것일까? 진시황의 봉분 20m 거리에서 2개의 청동마차가 발견됐다. 실제 크기의 2분의 1로 제작된 이 청동마차는 황제가 순행할 때 앞에서 호위하던 입거이며 그 뒤에 있는 이 안거가 진시황이 직접 타고 다니던 마차였다. (1톤) 무게의 청동마차는 황제의 권위에 걸맞게 용접, 뚜름, 포장, 상감 등 당시 진나라 금속 예술이 총망라된 걸작이다. 진시황은 황제로서의 재위기간 12년 중 절반을 순행으로 보냈다. 그것은 자신이 일군 제국의 영토를 확인하고 전쟁으로 점령한 옛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과시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진시황은 100만에 달하는 전쟁 기계들이 있었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자신의 권위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때문에 그가 거처할 이 무덤은 죽은 자의 안식처가 아닌 살아있는 황제의 궁궐이어야만 했다. 这到底陵墓里头有些什么东西啊？现在还说不太清楚。不过《司马迁史记》里头做了一些记载呢，啊，说里边的埋藏的东西很多很多。说里边呢还有上据天文，下据地理，以水运为江河大海了，就是。 그동안 사람들은 사마천이 말한 수운의 강은 기록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 놀랍게도 봉분을 중심으로 다량의 수운이 검출됐다. 比方说我们的这种遥感，我们的这种高光谱，是吧？我们的地磁法等等这些世界上现在最先进一些高科技的一些手段，我们都全部用在这个秦始皇陵的探测上了。我们发现整个秦始皇陵封土下的汞的含量，也就是我们所说的水银，汞的含量比周围的土地里头汞的含量要高出20多倍。过去人埋藏水银呢，它可能有一个观念，就是用来防腐，因为认为这个水银它具有防腐的这个功能。 옛 사람들이 무덤을 깊이 파는 까닭은 공기를 차단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 호남성에서 발굴된 한 귀족의 무덤. 이 무덤의 주인은 한나라 초기 대후였던 이창 부인으로 밝혀졌다. 매장된 지 2100년이 흘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보존된 미라. 미라는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완벽하게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네, おそらくその麻王隊幹部の女性と同じようなことが始皇帝についても言えるかと思います。まだ発掘されてないんですけども、つまり地下深くに密接した空間を作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遺体を腐らせるような腐敗する菌が繁殖しないと。 황제의 시신을 어떻게 다뤘을지에 관한 또 다른 단서가 지금도 중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옥으로 만들어진 2000년 전 한나라 제후국 왕이었던 유승의 수의. 実際にその玉をまといますと腐敗が進むことを少し遅らせるという意味はあったと思いますね。漢代にはそれが見られるんですけど、おそらく始皇帝も、資料などによりますとそういう玉衣をまとって埋葬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 기원전 210년 5월 그날도 진시황은 여전히 순행 중이었고 여독 때문에 병색이 완연했다. 그리하여 마차를 타고 사구, 지금의 하북성 핑상현을 지날 때 진시황은 5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황제의 삶을 마감한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진시황은 순행하듯 진나라 황궁을 떠난다. 이번 순행은 자신이 일군 제국을 돌아보는 지상세계로의 순행이 아닌 영원히 머물 지하세계로의 순행이었다. 연인원 70만 명이 38년 동안 건설했던 진시황의 지하세계. 그러나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그토록 불멸을 꿈꾸며 건설했던 이 지하세계는 그의 마지막 순행과 함께 영원히 봉인돼 버렸다. 봉인된 묘실에 대해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늘에는 사후 세계를 축복하고 보호해줄 1월 성신이 새겨졌고 별들이 가득한 하늘 밑으론 천하를 축소한 지형이 있다. 마르지 않도록 강물을 대신해 수은으로 채웠고 인어 기름으로 밝힌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중국 최초로 영토와 문자, 두량형은 물론 법과 제도를 통일했던 진시황. 그 진시황은 살아있을 때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한 채 지하 세계에 잠들어 있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상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진시황 묘실의 발굴을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整个秦始皇陵地宫的发掘，目前为止我们没有这样的计划，因为从某种程度上来讲，我们本身的发掘过程就是一种破坏。这里头在不发掘的情况下，能不能用现代化的科学手段来探测一下里边有些什么东西啊？这个我觉得随着科学的进步是可以做到的。如果说我们能搞清楚这个遗址的这个内涵，能搞清楚它的价值，那么我们能不发掘就不发掘。 역사란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시황의 무덤은
단지 황제의 무덤이 아니라 고대의 시간을 통해 오늘의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기도 하다.